안녕하십니까.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격전지 상황을 짚어보는 4.10 총격전 선거 D-6일 4월 4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국민의힘 추격세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주춤했고 한 달 사이에 무척 가라앉아 있었는데 지금 반전을 시작을 했고 거기다가 자신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자신감을 회복을 했고,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화난 우파, 앵거리 우파, 그리고 일부 숨어있던 사이보수도 지금 표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고, 아울러 국민의힘 이 선거팀에서도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 선거가 막판으로 다가오면서 지지층이 총결집을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된 동기는 지금 민주당의 김준혁 후보의 막말, 이대생 성상납 발언이라든가 박정희 고종 폄하 발언, 심지어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출장 중에 이 재벌 총수들과 식사를 한 걸 가지고 연산군과 비슷하다. 연산군 시절에는 스와핑도 많이 있었다. 이런 정말 역사학자로서 도저히 역사학자가 했다고 믿기지 않는 그런 발언들이 지금 쏟아져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은 지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을 정조대왕에 비유했던 이 김준혁 막말들, 그리고 양문석, 공원영 부동산 자본들, 이것도 계속 터져나오고, 조국 당에서는 이 박은정 41억 정관 예우, 이것도 지금 그냥 그대로 버티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 되니 이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그동안 화가 나서 이렇게 뒤로 좀 숨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표집이 진보 유권자가 과다 표집되고 보수 유권자가 과소 표집돼서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안 좋게 계속 나왔고, 그 응답률을 높인 PMI 조사, 한국경제 PMI 조사에서는 지금까지 전화 면접 또는 ARS와는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죠. 자, 오늘 일단 국민의힘 비대위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당 지도부에서 상당한 자신감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유세에서 지금 박빙 지역이 55곳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오늘 선대위에서 박빙 지역 55곳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지역을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은 좀 더 신뢰성이 가는 것이죠. 신빙성을 더하는 것이죠. 선거대책 부위원장 정양석 부위원장 선거 실무를 총 담당을 하고 있죠. 오늘 당사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오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총선 판세는 말 그대로 살얼음판이다. 국민의힘이 전국 55곳에서 3 내지 4%포인트로 이기거나 지고 있다. 55곳에서. 그리고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원 조사에 따른 겁니다. 이건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의도 연구원이 상당히 세밀한 여론조사를 하죠. 거기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박빙인 곳 55곳, 이곳의 승부가 이제 승패를 결정지을 텐데, 서울이 15개, 인천 경기가 11개, 부산 울산 경남이 13개, 충청권 13개, 강원 3개입니다. 자, 부울경은 지금 국민의힘이 상당히 강세 지역이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 민주당과 박빙을 이루고 있고, 자, 서울에 15개, 인천 경기에 11개의 박빙 지역이 있다. 이 우세 지역 외에 박빙 지역이 있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4년 전에 서울에서 41대 8로 졌죠. 41대 8로 졌기 때문에 지금 우세 지역, 강남을 비롯한 일부 우세 지역을 빼고 박빙 지역이 15개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인천 경기도 마찬가지죠. 이 우세 지역도 있을 텐데 박빙 지역이 11개라는 것은 그때 4년 전에 전체 인천 경기에서 국민의힘이 얻은 것이 8개, 9개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박빙 지역만 11개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부울경에 13개가 있고
있는데 부울경은 막판에 이제 지지층이 결집을 하면은 국민의힘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리고 충청권 13개, 충청권도 그때 대패를 한 지역인데 대전은 거의 0대 그때 8인가요? 그렇게 졌었죠. 그런데 지금 13개 지역에서 대전 충남북 합해서 13개 지역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다. 격전 그 박빙 지역이다. 이렇게 분류가 됐다는 것은 그 박빙 지역에서 막판에 보수 우파가 결집을 해서 가지고 오면은 이것은 선거판을 뒤엎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정양석 부위원장은 초박빙 지역에서 상당수 선방하면 국민의힘이 반드시 승리한다. 반대로 여기서 무너지면 개헌 저지선마저 뚫릴 수 있다. 워낙 이 박빙 지역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일제 무너지면은 개헌 저지선, 그러니까는 100석이죠. 그것마저도 뚫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민의힘 지금 완전히 우세 지역구가 100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 박빙 지역이 35곳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100개가 안 되는 우세 지역, 그런 박빙 지역이 다 뚫리면은 개헌 저지선이 무너진다. 이건 최악의 경우죠. 최악의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세 지역구 숫자를 묻는 질문에 이 정양석 부위원장은 최근 추세를 볼 때 우리가 몇 석이라고 발표하는 것보다 막바지에 최선을 다해 우리 지지율을 확장하는 것이 승리로 가는 길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이 각 당이 언론 취재를 통해서 지금 우세 지역을 서로 밝힌 적이 있었죠. 그때 국민의힘이 우세 지역이라고 밝힌 곳은 82곳, 82곳이고 그때 민주당은 자기들이 110곳에서 이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게 한 1, 2주 전인데 오늘 그 홍석준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이 국민의힘 우세 지역구가 82개라는데 어떻게 되느냐, 더 이제 늘어나느냐, 줄어느냐 물어보니까 82개보다는 많다. 이렇게 현재 분석을 합니다. 지금 자체 분석인데 항상 자체 분석은 좀 보수적으로 하죠. 많이 밀리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도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늘어나고 있다. 82개보다 많은데 늘어나고 있다. 경합 지역도 오히려 점점 늘고 있다. 그러니까 열세 지역이 경합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이 선대위 상황실에서 고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여의도 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너무 밀린다 하니까는 아예 투표장에 안 나가려는 그런 우파 유권자들도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이것을 과장해서 하는 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얼핏 조사를 얼핏 계산을 해봐도 지금 82개, 한 2주 전에, 1, 2주 전에 82개 우세 지역보다 더 많다. 그러면 지금 한 9개 된다고 치고 우세 지역이 영남을 중심으로 해서 한 9개의 우세 지역이 있다. 그리고 이 박빙 지역이 55곳이다. 55곳에서 절반 조금 넘는 한 30석을 가져오면 110석이 되는 거죠. 120석이 되는 거죠. 90석 플러스 30석, 120석 되는데 여기다 비례대표가 한 20석 정도를 가지고 온다고 하면 지난번에 19석을 가져왔죠. 그러면 대략 140 플러스 알파. 140 플러스 알파는 지금,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닌가. 플러스 알파가 이제 얼마나 될지에 따라서 제1당 물론이고 가반수까지도 넘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넉넉히 앞서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계속 나아지고 있다. 앞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140 플러스 알파까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4개 여론조사 업체가 공동조사를 하죠. 전국 지표조사, MBS 전국 지표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등을 해서 민주당과 격차를 2자릿수로 벌렸다.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 지역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고 인천, 경기도 좀 역전이 됐다. 그동안 우리 당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여론조사의 소극 지역이었거나 숨은 의사가 덜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 유권자들이 여론조사에 응하기 시작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앵거리 보수들, 화난 보수들이 그때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그 사람들이 실제 여론조사에 응하지도 않고 그래서 진보 쪽에 표적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리고
그때 PMI 조사에서 응답률이 훨씬 높은 조사에서는 이 중도층이 대거 참여를 하면서 각 지역구 득전지의 결과가 뒤바뀌는 윤희숙이 전현희를 앞서는 그런 결과도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을 하면은 지금은 이 선거 막바지에 마지막 스포트를 올려서 치고 가는 완전히 선두와 지금 어깨를 거의 나란히 이 민주당과 나란히 가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입니다. MBS 조사 구체적인 건 이런 겁니다. 특히 이 30대 민주당 지지율은 급락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급등해서 전체 지지율 변화를 주도를 했는데 민주당 후보들의 아빠 찬스, 부동산 투기 의혹 이것이 30대를 불러게 한 게 아니냐 해석을 낳고 있죠. 공용운 아들에게 제대하기 전의 아들에게 30억 원 그 정려한 거, 양문석 딸 이름으로 11억 대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2주 전보다 2%포인트 높아진 38%로 오늘 집계가 됐고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이 29%, 10%포인트, 두 자리 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조국혁신당이 10%. 그래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다 두 개 합해도 39%, 39대 39. 충분히 지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2주 전보다 5%포인트가 급등을 했습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은 변함이 없는데, 민주당, 조국혁신당이 변함이 없는데, 국민의힘이 5% 급등한 것은 그동안 여론조사를 외면을 했던 이 보수층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30대에서 국민의힘 30%, 민주당 26%로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30대는 3040, 40대까지는 주로 민주당이 다 앞섰죠. 민주당은 2주 전보다 7%포인트 30대에서 급락을 했고 국민의힘은 8%포인트 급등을 하면서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추월. 이것이 공용운 양문석 효과입니다. 지역별로도 최대 승부처인 서울 국민의힘 지지율이 2주 전보다 7%포인트 급등해서 42, 민주당은 1%포인트 하락해서 25, 자, 42대 25 엄청나게 격차가 지금 벌어졌죠. 경기 인천도 국민의힘이 7%포인트 급등했고, 반면 민주당은 3%포인트 하락.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뽑혔다 39, 민주당 37%. 자, 그리고 이 정당 투표 국민의 미래 31%, 조국혁신당 23, 더불어민주당, 민주연합 15% 이렇게 됩니다. 조국당하고 민주당 위성정당을 합하면 38%. 이 두 개 합하면 국민의 미래보다 조금 더 올라서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것도 국민의 미래는 2주 전보다 4%포인트 반등한 겁니다. 그러니까 2주 전에 비해서 상당히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1월, 2월은 한동훈 효과로 그 지지율 같은 것이 치솟았다가 3월 들어서 주춤했는데 주춤하거나 내리막길을 걸었는데 이 2주 전 그러니까는 4월 초에 접어들면서 3월 말 4월 초에 접어들면서 다시 기세를 올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총선 성격에 대해서 국정 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 46. 견제하기 위해서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 47. 이것도 팽팽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내일부터 공표를 하지 못하죠. 근데 마지막 실시된 깜깜이 기간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상당한 고무적인 결과들이 나왔고 또 국민의힘도 자체적으로 자신감을 보이는 그런 오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점점 더 막판 스포트를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0 총격전이었습니다.